자, 이 동물 중심주의를 저는 사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 동물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여기도 분명히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 중에도 반려견, 뭐 반려동물 이런 거 키우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반려동물을 굉장히 소중하게 대해줘요. 아, 우리 뽀삐 너무 귀여워 하고서 이제 잘 길러주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이제 소와 돼지는 차별하게 되는 거죠. 소고기를 냠냠냠 맛있게 먹고 돼지고기를 냠냠냠냠 맛있게 먹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인간의 행위가 굉장히 모순적인 지점에 있습니다. 한쪽에선 동물을 막 보호하고 소중히 여겨주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동물을 굉장히 차별하고 있는 듯한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들 중에서 진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동물을 학대하게 되는 음식, 대표적인 음식이 뭐냐면 여러분, 이 우유예요. 우유. 아무 느낌 없죠? 우유? 그냥 마시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텐데, 잘 보세요. 우유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소의 모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그 얼룩소 보통 이야기하죠. 이 젖소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 젖소에 모유가 우유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젖소는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생각해야 돼요. 호르몬제를 맞고 임신이라고 착각하는 상황 속에 있거나, 혹은 실제로 강제 임신을 당해서 우유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유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 소들을 학대하고 있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이 강제 임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류 사회에서 절대 용서될 수 없는 범죄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범죄를 이 동물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물 중심주의는 여러분들도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되게 좋아하고 되게 재밌어 하는 윤리학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저도 실천적인 관점에서 선생님은 삼겹살 안 드세요? 라고 하면은 좀 할 말은 없긴 한데, 저도 항상 노력은 합니다. 여러분들도 노력하는 삶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동물 중심주의 사상가 2명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터 싱어라는 사람이에요. 자, 싱어는 호주의 사상가이죠. 제가 간략하게 설명도 해드렸었는데요. 사실은 뭐 우리가 시민 불복종에서도 봤고요, 앞에 동물 실험에서도 봤지만 이 동물 중심주의를 주장했던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상가입니다. 특히 싱어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SNS를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것으로 유명한 또 사상가이기도 한데, 예전에 이제 저희 학교 졸업생, 저희 제자죠. 저희 학교 제자가 어느 날 수능을 봤는데 이 생윤을 만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선생님 저 싱어한테 SNS로 메시지 보냈어요. 저 다 맞았다고 메시지 보냈어요 라고 했는데, 그 뒤로 소식 모르겠네요. 그 뒤로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답장을 해줬을까요? SNS 굉장히 활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보내보세요. 저 싱어 되게 친근한 아저씨죠. 네. 자, 싱어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대표적인 저서를 말씀드리면 동물 해방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좀 그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이 싱어가 살았던, 이제 싱어가 주로 활동했던 이제 1900년대 후반 이런 때는 사실 동물에 대한 학대, 동물에 대한 착취 이런 것들이 별로 인식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싱어는 동물 해방이라는 책을 내면서 이제 동물 해방 운동을 펼쳤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싱어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 공리주의자라는 점이죠. 자, 시민 불복종 때도 정말 강조해드렸죠, 여러분. 싱어는 기본적으로 쾌락과 고통을 바탕으로 윤리를 판단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결과주의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외의 경우를 허용하고 있다라는 이런 한계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들 꼭 기억해 두세요. 반드시 언제 어디서나 해야만 하는 그런 도덕적인 의무를 싱어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자, 그럼 싱어의 입장을요, 제가 먼저 미리 설명하고 들어가 볼게요. 이 싱어를 많은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막 어려운 용어들 때문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싱어 하면 맨날 제시문에 이익평등 고려 맨날 나오잖아요. 근데 이익평등 고려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대답을 못해요.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볍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싱어의 논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고통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공리주의에서? 당연히 고통은 악한 거죠. 나쁜 거예요. 그럼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당연히 나쁜 행위죠. 요약해 볼게요. 고통은 나쁜 거예요. 그 자체로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죠. 동물도 고통을 느끼네. 근데 고통이라는 건 그 자체로 그냥 나쁜 거잖아. 그러니까 동물의 고통도 나빠. 그러니까 동물의 고통도 감소시켜줘야 돼 라는 게 싱어의 논지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게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에요. 인간도 고통을 느끼는데 동물도 고통을 느껴. 근데 이걸 차별하면 안 돼 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 내용을 싱어의 용어를 통해서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자, 싱어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당연히 이것도 역시 쾌락과 고통의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존재도 있죠. 뭐 무생물 같은 존재들. 근데 무생물 도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할 수가 없죠. 공리주의자 입장에서. 따라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 다시 말해서 쾌고를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동물들이, 뭐 인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여러분. 인간과 동물들이 바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들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이유, 그 근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때문이죠.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익이라는 건 쾌락과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고통 나빠. 근데 똑같이 동물이 느끼는 고통도 똑같이 나쁜 거야 라는 게 이익평등 고려인 거예요. 자, 싱어의 용어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자, 싱어는 이익평등 고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의, 뭐 여기 인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여러분. 어떤 동물이든 어떤 인간이든 어떤 동물의 이익이든 우리는 그것을 동등한 수준에서 차별하지 말고 같은 비중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동물의 이익이든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인간이 느끼는 뭐 이런 거죠. 제가 느끼는 고통,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통 차별돼서 안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황인이 느끼는 고통, 뭐 백인이 느끼는 고통 차별되어야 하나요? 똑같이 나쁜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느끼는 고통, 동물이 느끼는 고통 똑같은 비중으로 나쁜 거야 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싱어는 이런 주장을 또 하기도 합니다. 종의 차이를 이유로 즉 다시 말해서 종이 다르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익을 차별하는 행위는 해선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죠. 이익 차별하면 안 된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대로죠. 뭐 황인이라고 해서 이익을 존중하고 뭐 흑인이라고 해서 이익을 차별하고 이런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대받고 동물이라는 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차별받는 이런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싱어는 절대적으로 무엇을 반대하고 있냐? 종차별주의를 반대하고 있죠.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의 이익을 차별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언제나 그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라는 주장.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서 결국 이 동물들에게, 인간들에게 어떤 행위를 해주어야 하는데 똑같은 행위를 해주어야 하느냐, 동등한 행위를 해주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싱어가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어떤 동물의 종에 따라서, 그죠? 동물의 본성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대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장했던 사상가가 싱어죠. 선생님, 동등하게 고려하라면서요. 근데 왜 서로 다른 대우라고 해요? 뭐가 달라요? 차이가 뭐예요? 자,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동물을 진짜 차별하고 있는 사례 하나만 들어볼게요. 뭐가 또 있냐면 양계장 이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양계장. 여러분 치킨 좋아하시죠? 그리고 달걀 맛있잖아요. 그죠? 많이 먹고 있을 텐데 양계장에서 보통 닭이랑 이 달걀을 생산해낼 때 이 양계장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양계장은 보통 어떤 환경을 갖고 있냐면 일단 이 넓지 않아요. 이 안에 닭들이 다닥다닥다닥다닥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숨도 못 쉬게 다닥다닥.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햇빛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햇빛을 차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상 같은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양계장은 다 어두워요. 왜 어둡냐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밤이 되면 어때요? 기분이 약간 얌전해지죠. 약간 센치해지고 이 새벽 감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 닭들도 어두워지게 되면 좀 공격성이 약해지는 이런 성향들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일부러 서로 이제 죽이지 말라고 햇빛을 차단한 채 이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장한 계란과 달걀과 이제 닭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인데 굉장한 동물에 대한 차별이죠. 여러분들 똑같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한 100명, 1000명이 모여 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방에 100명이 살고 있는 거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100명이 살면 굉장히 고통스럽겠다. 닭도 엄청나게 고통스럽겠다. 이게 동등한 고려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닭들도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이게 바로 서로 다른 대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봐보세요. 여러분들은 뭐 집에 살고 있잖아요. 아파트, 뭐 주택, 뭐 이런 집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죠. 그래, 닭한테도 집 한 채를 주자. 1닭 1집. 이게 타당한 생각일까요, 여러분?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동물의 본성에 따라서 그 종에 따라서 서로 다른 특성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특성들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서로 다른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 이해되셨죠? 닭도 고통스럽겠다. 동등한 고려예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닭을 밖에다 풀어줬자. 이 풀이 많이 자라있는 초원에 풀어주자. 이게 바로 서로 다른 대우가 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닭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주장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결론부로 가볼게요. 결론부. 그래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싱어는 도덕적 고려를 주장했던 것이고요. 자, 이제 결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결국 싱어는 이 동물의 고통도 똑같이 나쁜 거야.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동물의 고통을 줄여줘야 돼 라는 것이 싱어의 주장이었겠죠. 그래서 동물이 느낄 수 있는 동물의 이 불필요한 고통이라는 것, 쓸데없는 이 고통 어떻게 해줘야 된다? 없애주어야 한다. 그래서 싱어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억제하거나, 가능하면 억제해야 돼요. 근데 싱어 공리주의자죠, 여러분. 억제하거나 불가능하다면 최소화시켜주면 됩니다. 이게 싱어의 논지예요. 자,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아까 말했던 이 양계장 같은 것들이 공장식 농업이라고 하거든요. 공장식 농업. 싱어는 공장식 농업을 완벽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대안이 확실하게 있어요. 억제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살면 돼요? 우리가 안 먹으면 돼요. 우리가 채식주의자가 되면 되죠. 그럼 사실 공장식 농업을 통해서 그런 동물에 대한 쓸데없는 고통 줄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대안이 있으면 안 하면 돼요. 근데 대안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외 상황이 항상 싱어에게 따라 붙게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어떤 예외 상황이 있냐. 이 동물을 자원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혹은 동물에게 이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원화를 어쩔 수 없이 허용하고 있는 것이 싱어입니다. 예시 하나만 들어드리면 어떤 예시를 들 수 있냐면 동물 실험의 예시를 들면 돼요. 우리 예전에 배웠지만 여러분, 싱어는 기본적으로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동물 실험, 불필요한 실험도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그때 동물 실험, 이 생명과 윤리 단원에서 주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토끼 눈에 화장품 테스트하는 거, 이런 거 완전하게 불필요하죠. 왜? 대안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대안? 화장품 안 쓰면 되죠. 뭐 이런 분명한 대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동물 실험은 허용될 수 없다라는 게 싱어의 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 진짜 단 한 마리의 동물에게 어떤 약을 투여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그 결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코로나 백신 바이러스를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개발하는 이 과정들이 동물의 고통을 정말 최소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유발할 수 있다면 사실 공리주의자로서 그러한 행위를 부정하기가 좀 어려운 지점이 있죠. 결과를 바탕으로 윤리를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싱어가 조금 갖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